정치화법 13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따로따로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이 어떤 그 행정부의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공포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의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음 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을 행사한다는 거, 이런 거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의회는 또 의회의 각종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동의, 사전 동의권이 의회에 여러 가지가 있고, 역시 의회 할 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 승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사후에 일이 벌어진 이후에 허락을 얻는 거, 이걸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승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에 있고, 의회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도 역시 어, 이런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의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탄핵소추권이라고 하죠. 이런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탄핵소추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제3의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로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국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탄핵소추권을 어, 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행정부의 일원성 했는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저기 의원내각제에서는 어땠을까요? 그쵸? 국가 원수가 따로 있었죠. 어,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의 역할과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총리는 없다는 거. 총리,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죠. 자, 그걸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특징만 언급한 걸 보면은 어,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전국이 안정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5년 동안에는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바뀌지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이죠. 4년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가 않죠. 그 동안에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그 여당의 그 정국 운영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의회 다수당에서 만약에 국민의 어떤 요구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정책 법안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그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라는 거. 단점으로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대통령이 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는 국민의 요구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자칫하면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독재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임기를 달랑 5년으로 딱 묶은 것은 바로 이런 독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싸울 때 조정이 곤란하다. 특히 여소야대의 전국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소야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는 여당을 얘기하는 거, 야는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여당이 의회에서 숫자가 작고 야당이 숫자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여소야대의 전국이라는 것 자체도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이거는 자, 대통령제에서의 여당은 뭘까요? 그렇죠. 정권을 잡은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인데 대통령제에서의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이죠. 여소야대란 말이 의원 내각제에는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권을 잡은 정당이 어떤 정당일까요? 그렇죠. 다수당이 바로 여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수당에서 총리, 행정부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바로 음, 대통령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당이 의회에서 힘이 적으면은 결국 아무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야당이 어떤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어떤 법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제도. 이런 탄핵제도는 보통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의 법률을 위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심판은 어디서 하나요? 자, 이렇게 소추를 의결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영국 정부의 의원 내각제 그림이고 교과서 46, 4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통령제와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중요한 점은 요 두 차이가 뭘까요? 국민이 입법부를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만 구성하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구성한다는 점이죠.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한다는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다수당의 당수가 주로 총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 행정부와 입법부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거. 법률안 제출도 할 수 있고 의회 상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특징만으로 구성되는 거 법률안 거부권 이런 거 탄핵소추권 이런 것들은 대통령제에만 있는 제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정부제라는 게 있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고 자,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 점은 바로 뭘까요? 국민이 둘 다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상권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는 거. 그리고 총리라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의회에 대해 책임진다. 서로 끈끈한 관계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없고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는 거.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그리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총리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되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의회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동거 정부가 구성되기도 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돼서 두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원 정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면 총리 중심으로
행정부가 운영되고 대통령은 자 외교나 국방에만 정념하지만은 비상시가 되면 대통령이 또 모든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원 정부제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이한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자 지금 현재 이제 6공화국까지 쭉 와 있는데 이렇게 공화국의 차수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은 헌법 개정이 굉장히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때 이럴 때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헌법이 쭉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6차 공화국이라고 계속 6차 공화국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계속 바뀌고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은 그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6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1공화국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후에 대통령 국회 간선제가 이루어졌고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 처음에 대통령제가 이렇게 시작됐네요. 근데 간선제였죠. 그리고 1차 개헌 때 직선제로 바뀌었고 자 이런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어떤 개헌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의해 한 해 삼선 개헌 제안이 철폐되는 이런 어떤 이런 개헌은 다 뭘까요 이게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잘못된 개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종식되죠. 자 이렇게 4.19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종식되고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그래서 2공화국 때 4.19 혁명에 의해서 바로 의원 내각제 이 정부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물론 뽑히긴 했지만 국회 간선제로 뽑혔고 그 의원 내각제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많은 정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그런 틈을 타서 자 바로 누구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제3공화국이 실시되고 거기에서는 바로 대통령제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 등장하게 되고 자 5차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로 변모하게 됐다. 이게 이제 제3공화국이 되죠. 주로 6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70년대 초반에 유신헌법이 나오면서 역시 커다랗게 정치 체제가 변모하게 되죠. 제4공화국이 등장하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죠. 굉장히 세지고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면서 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민주주의에 굉장히 훼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12.6 사태라든지 또는 12.12이 일어나고 12.12가 일어나면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제5공화국의 시작이고 7년 단임제의 헌법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자, 6공화국이 등장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자세한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3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